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입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고 감찰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인사들을 기소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수밖에 없죠. 중앙지검장이나 차장검사, 대검 부장검사들을 바꾼다고 해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바르고 확고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그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 건가요? 기소하지 말라고 지휘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라고 하면 직권남용죄가 되겠죠. 추 장관도 법조인이라서 잘 알 텐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어요? 또 추 장관이 지시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따르질 않을 겁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 되죠. 거부하지 않고 따르면 윤 총장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기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런 방법으로 임 실장의 기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추 장관이 검찰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검찰 내에서 수사팀과 기소팀을 분리하는 것으로는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요. 이제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겠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형사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것을 공판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판부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소팀이 수사팀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가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 실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형사부와 특수부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죠. 형사부는 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부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대부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들이죠. 경찰이 조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하는 사건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고 불기소하는 사건은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또 검사장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부가 이제 사건을 결정할 때 결재 라인에 있는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관여를 해서 혹시라도 무리한 기소가 있다라거나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잡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다가 기소팀을 두어서 추가로 검토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소검사도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에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소검사와 수사검사가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하게 되는 셈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그럼 그렇다면 추 장관이 형사부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팀과 기소팀을 분리하겠다 이런 게 아닌가 본 것 같은데 혹시나 특수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까요? 그럼 이제 특수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수부 사건은 이제 통상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돼서 상당한 기간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도 방대할 수밖에 없죠.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수사가 끝나면 검사장의 결심을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결심을 받아야 되죠. 이런 결재 라인을 거치면서 무리한 기소는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추 장관은 여기에 기소팀을 끼워 넣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방대한 수사 기록을 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다 읽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수사팀과 기소팀이 별도로 있다면 인력은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도 서로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팀과 기소팀의 의견이 한번 서로 다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팀을 지휘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기소팀을 지휘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장이 모여서 결정을 하겠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결국 이제 검찰의 의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질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검찰 내부에 기소팀을 별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인가 보네요. 그렇죠. 검찰 내에 이제 부서만 달리해서 수사팀과 기소팀을 분리해봐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만 번거로워질 뿐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비대한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또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도의 기관이 각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업무를 처리해야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둔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서 미국의 그 FBI와 같은 그런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를 담당을 하는 경찰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이미 있잖아요. 별도로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은 정보 업무와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보와 수사를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커집니다. 수사권이 남용될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수사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정원도 수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경찰의 수사권도 떼어내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모아서 FBI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중요한 범죄를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지방의 소소한 사건은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경찰에 맡기면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떼어내서 미국의 FBI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검찰은 기소 및 공조 유지만 담당을 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역의 소소한 사건을 맡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검찰과 경찰을 포괄하는 수사권을 계획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은 큰 그림 같기는 합니다.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를 고치더라도 이러한 큰 방향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전혀 이런 방향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어버리는 게 말씀하신 수사권 개혁의 큰 그림과는 확실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FBI와 같이 수사권만 가진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대한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 내에서 수사팀과 기소팀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